국토 1%만 농지인 싱가포르, 한국 기술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농업 전문지 기자 마이클 탄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취재를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싱가포르가 직면한 심각한 식량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싱가포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전체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먹는 식량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농업 분야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쌀 한 톨, 채소 한 포기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만약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자국 내 식품 생산을 3배나 늘리겠다는 30by 30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농지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 생산을 3배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기술 말입니다.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광량 등을 컴퓨터가 알아서 조절해주고 물과 양분도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줍니다. 특히 수직 농장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몇 배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하루아침에 첨단 농업 기술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력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유휴공간까지 활용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바로 땅이 부족한 우리 싱가포르에게는 꼭 필요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달 19일부터 3일간 우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농업기술 박람회의 한국관을 개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로 아시아 전체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관련 최신 기술들이 총집결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 스마트팜 전문 기업 6개사가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올 기술들이 과연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업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한국의 현실이 오히려 첨단 농업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에서는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관 준비 상황을 미리 취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참가 기업 대표들이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한국 농업 기술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박람회에는 전 세계 57개국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농지가 부족한 나라들이나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온 바이어들이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들을 미리 살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양분과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LED 조명을 활용해서 태양광 없이도 작물을 기를 수 있는 기술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면 건물 내부나 지하 공간에서도 충분히 농업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자마자 한국과는 뜨거운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수많은 바이어들이 몰려들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3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총 220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참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인 교린이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싱가포르의 현지 식품, 유통기업인 디뮤토와 실내 스마트팜 자재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린이라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관련 자재와 시설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회사로 특히 환경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디뮤토는 우리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규모의 식품 유통망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협약 체결 현장을 직접 취재할 수 있었는데 양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교린 측에서는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쁨이, 디뮤토 측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실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싱가포르의 경우 높은 온도와 습도,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조건에 맞는 기술들을 별도로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중동 지역 바이어들에게는 물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북유럽 바이어들에게는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각각 제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기술 중 하나는 플랜티팜이라는 한국 회사의 수직 농장 기술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플랜티팜은 서울 지하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수직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간을 농장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한국 기술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공간을 농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티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수직 농장 시스템은 기존 농업 대비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면적에서 10배 이상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씨앗 파종부터 수확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무인 농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우리 싱가포르에 도입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지하철 공간이나 건물의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싱가포르 바이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플랜티팜 부스에는 연일 긴 줄이 서 있었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30by3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플랜티팜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나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가 진행되면서 우리 싱가포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전체 국토의 1% 미만인 도시국가로 수직 농장 등 실내에서도 작물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은 우리의 상황에 매우 적합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솔루션들을 보면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온도, 습도, 광량, 양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작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유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면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고 운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장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솔루션들을 보면 우리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습도와 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습 시스템이나 냉각 시스템들을 특별히 강화한 모델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열대 지역에 적합한 작물들을 기를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시장 진출 전에 이미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by30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런 혁신 기술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만 정책관은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에서도 구매력이 높고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K-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이런 특성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였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장이라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과 우리 싱가포르 기업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서 기술 이전이나 합작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들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싱가포르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
품종 선택이나 높은 습도에 대응하는 시설 개선 등을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관리 시스템까지 함께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박람회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우리 같은 도시국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한국 정부의 후속 계획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출 신시장 개척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해외 진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민간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뒷받침해준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한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가 기업 수도 늘리고 전시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의 상설 전시관이나 기술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우리에게도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단순한 수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박람회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보니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식량 안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바이어들이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문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기후변화와 식량안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런 지역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전체의 농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선진 기술이라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기후, 문화, 경제 수준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에 더욱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농업기술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주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확산될지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박람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체결된 협약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린과 디뮤토 간의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시설이 싱가포르 서부 지역에 완공되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현지 경험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첫 번째 채소들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품질이 기존 수입 채소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신선도도 월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플랜티팜의 수직 농장 기술도 우리 도심 곳곳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지하층이나 오피스 빌딩의 유휴 공간들이 하나둘씩 농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도시형 농장들이 단순히 농업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농업 과정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30바이 30 전략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기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런 성공 사례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아시아 전체의 식량 안보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 싱가포르 식량난을 해결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